세상에 사기가 없는 걸까? 전세보다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법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 가장 흔한 사례는 계약 종료 시 청소비를 요구하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건데, 내가 들어올 때도 더러워서 내 돈으로 청소를 맡기거나 내가 직접 한마당해? 나갈 때 괜히 이상한 부분까지 다 트집 잡으면서 시중 입주 청소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떼먹는 게 국룰이지. 그 다음으론 주인도 아닌 사람이 비어있는 집 문을 따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저렴하게 월세. 오늘은 제가 어떻게 월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바야흐로 이제 한 6개월 전에 저는 월세를 계약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집이 너무 급했고 집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학기도 이제 시작하고 정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서 빨리 집을 구해야 되겠다 했고, 또 학교에서 기숙사 같은 걸 제공해주지 않아요, 마스터는, 석사는. 그리고 기숙사에 살 의향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첫 독립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집을 구해보고 집 계약도 해보고 이게 독립적인 하나의 행동이고 또 필요한 거다,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예행 연수처럼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학교에서 추천해준 웹사이트로 집을 구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증금 사기를 당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하게 됐네요. 처음에는 이제 당했을 때 저도 기분이 매우 안 좋았죠.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뭐 500을 넘는 선은 아니었지만, 전세 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억대까지도 가고 막 10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는 그에 비해서 손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기라는 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뉴스를 자주 보는데, 뉴스에서도 한국에서 새로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이용하는, 악용해서 사기를 하는 전세 사기가 많이 번번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한국에서도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사기가 너무 빗발치니까 저도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싱가포르에서 계약을 하기 시작했죠. 대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말 레짓한 곳이구나 하고 딱 클릭해서 그 회사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letter of tenant 그리고 또 계약서 여러 가지를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 검토도 했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 그쪽 측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서 위반을 했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계약서에 위반을 하지 않고 잘 지켜도 상대가 위반을 하게 되면 전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12개월 동안 월세도 따박따박 줬는데, 이제 문제가 언제 발생했느냐? 계약이 거의 다 끝나갔을 때 제가 한국에 귀국을 했고, 한국에서 되게 방학 인조이 해야지, 방학 잘 지내야지 이러고 있을 때 집주인이 제가 어차피 뭐 한국 가니까 뭐 돌려줄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왓츠앱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푸시를 했어요. 월세 보증금 언제 돌려줄 거냐. 근데 답장을 하루 정도 늦게 하고 좀 느리게 해서 그래 그냥 돌려주겠다고 말은 계속 리플라이 하고 있으니까, 응답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좀 손을 떼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주 후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40통이나 40통 띵띵띵 40통 왔는데 그게 다 어이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가 그 기존에 제가 한번 2번 정도 집을 바꿨어요. 첫 번째 집이 너무 제가 원했던 집도 아니었고 상태가 좀 별로였어서 다른 시내가나 막 이런 데로 옮겨달라 해서 그쪽 측에서 이제 엄청 비싼 시내에 되게 좋은 가격에 저한테 오프를 해줘서 감사하게 받아들였죠. 근데 이게 다 사기를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내가에 저렇게 해줬으니까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시내가에도 옮겨주고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계약 다 끝나고 나서는 한국에서 너 전등 뭐 가는 비용 그리고 뭐 물, 전기세 그런 것들도 좀 추가로 나왔던 적이 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나랑 마지막 월세를 냈을 때 그런 얘기를 인지를 뭐 해주지도 않고 통보를 해주지도 않고 갑자기 제가 한국 오니까 보증금은 줄 수가 없다. 여기에 나갈 거고 전기에 나갈 거고 저기에 나갈 거고 수리 비용도 할 거고 우리 새로 인테리어도 할 거다. 그 비용을 왜 저한테 청구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멘탈이 깨져서 동생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동생아, 너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사기를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 라고 하니까 걔가 또 참고는 못 사는 성격이어서
이제 한국 유학생촌 그리고 한국촌이라는 싱가포르 한국촌이 있거든요. 거기 커뮤니티 가보니까 이런 저 같은 사기 수법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외국인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이 싱가포르에 많이 빈번히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 무조건 두세 번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이 에이전시가 맞는 에이전시인지. 특히나 이제 구글 search 엔진이 있잖아요. 그 구글 search 엔진에다가 이 tenant 아니면 에이전시에 대해서 봐요. 검색, copy and paste해서 보면 후기랑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보고 정말 정확하게 이 tenant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이 정말 괜찮고 집 주인이 누구인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놓으시고 진짜 맞다라고 하면 그때 계약하세요.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제 파키스탄 친구는 집을 뷰잉까지 갔는데 보증금을 미리 내라. 그럼 우리가 그 집을 예약해두겠다 했는데 보증금 먹고 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뷰잉을 해줬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건지는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 계약 전에 누가 집주인, 누가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어떤 사람이 통하는 건지, 안에 내부에 어떤 조직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렌팅을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제 아파트가 지인이 기존에 살았는데 보증금도 다 돌려받았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여서 제가 되게 끌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잘 해서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친구, 지인을 통해서 verification 한 번 더 거친다. 세 번째는 제일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게 계약하는 방법은 여기 싱가포르에 property 체킹이 있어요. property intermediator가 있는데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재를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에다가 메일을 넣어서 혹시 에이전시 중에 레지턴 에이전시가 있는지 합법적이게 정확하게 계약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공유해달라고 좀 부탁드려서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보증금 사기 당했을 때 참 저도 어이가 없었고 기겁을 할 정도였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 집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알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수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니까 보증금, 이런 전세 사기금 당하신 분들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어떻게 차근차근 법적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플랜을 하셔야 되고, 작은 금액, 소액 금액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집 잘 구해주세요.